스레드를 시작한 지 약 8개월, 지금까지 4천만 원의 수익을 스레드를 통해 벌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스레드를 이용하여 수익을 벌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스레드 돈 된다고 해서 해봤는데 막상 해보니 돈이 안 된다고요. 첫 번째, 왜 스레드인지, 두 번째, 알아두어야 돈 벌리는 스레드 특징 두 가지, 세 번째, 스레드 수익화 전략, 이 세 가지를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스레드는 블루오션입니다. 스레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텍스트 기반의 SNS인데요. 물론 인스타그램처럼 사진을 올릴 수도 있고 영상을 올릴 수도 있지만 텍스트가 기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블로그랑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블로그랑은 약간 다른 텍스트 SNS입니다. 블로그는 긴 호흡, 긴 정보가 담겨있는 글이지만 스레드는 짧고 강렬한 글들이 메인이 되는 플랫폼입니다. 2000년대 중반에 출시된 트위터, 지금의 X죠. X와 비슷한 SNS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이 X와의 경쟁을 위해 만든 플랫폼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스레드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텍스트 기반의 SNS이고 짧고 강렬한 글들이 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을 더 체크할게요. 사진이나 동영상도 올릴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면 스레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더 풀어서 질문드리자면 스레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스레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스레드에서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를 즐길까요? 네, 짧고 강렬한 글을 짧고 빠른 호흡으로 즐기고 뱉어버립니다. 뱉는다는 표현이 조금 거칠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어떤 게시글을 올리든 빠르게 소비되고 빠르게 불타오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러한 유저의 성향을 잘 이용해야 되겠죠? 사실 이게 마케팅 전략의 핵심입니다. 유저의 성향을 파악하고 유저의 성향을 활용하는 것이요. 뉴스 기사에 스레드 사용자나 MAU의 추이 등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스레드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당장 경쟁사인 X를 봐도 사용자 수가 어마어마하고요. 알게 모르게 X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분들도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 스레드는 이제 첫 걸음을 뗀 갓난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걸음마도 배워야 하고 뛰는 법도 배워야 하고 아직 갈 길이 멀죠. 이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자리 잡은 인플루언서들 역시 이제 막 스레드 계정을 만들고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 전에 여러분께서 미리 플랫폼에서의 우위를 차지한다면 매우 유리하겠죠? 사실 예전에도 반짝 떴다가 망했던 SNS가 많았죠. 대표적으로 클럽하우스라는 SNS도 있었고요. 한때 마케터,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등 스타트업 씬에서 핫했던 보이스 기반의 SNS처럼 잠깐 반짝하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스레드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이유는 연동된 SNS가 인스타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스레드는 인스타그램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즉 인스타그램이 있어야 스레드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반응이 좋은 스레드 글들은 인스타그램에도 노출이 됩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레 스레드의 글이 인스타그램으로 노출이 되면서 인스타그램 유저들을 유입시키고 있죠. 이러한 방식은 메타의 성공 사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했을 때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꾸준히 노출시켜 페이스북 유저들을 인스타그램으로 유입시켰었죠. 결과적으로 양 SNS의 연동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스레드는 정말 신기한 곳입니다. 유저들의 활동량이 매우 활발하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게시글을 한 번이라도 올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게 정말 어렵죠. 구독자나 팔로워 늘리기도 매우 어렵고요. 스레드는 다릅니다. 조회수 1만은 기본이고 10만이나 100만 조회수를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곳입니다. 이는 초기 시장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인스타그램도 처음 출시되었을 땐 사람들이 서로의 게시글을 공유해줬고 댓글도 달아줬고 하트도 눌러줬고 팔로우도 해줬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인스타그램이 돈이 된다, 팔로우가 영향력이다 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댓글이나 하트나 팔로우가 많이 인색해졌죠. 스레드는 아직 초기 시장이고 수익화에 대한 인식이 적다 보니 아직까지는 팔로우나 하트 등의 활동이 활발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콘텐츠 조회수도 다른 SNS에 비해 현저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직 초기 시장이니 미리 선점해서 들어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블루오션이면서 돈까지 벌리는 스레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 보는 이 화면이 스레드의 PD인데요. 글들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매우 짧죠. 쓱쓱 스크롤을 내리면서 콘텐츠가 소비되는 거예요. 그만큼 콘텐츠들이 매우 빠르게 휘발하게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쓴 글이어도 좋은 글을 써도 빠르게 소비됩니다.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해 봤을 때 체감상 이틀에서 3일 이후면 글이 묻혀버립니다. 이런 특징은 내가 쓴 글들을 찾아보는 방식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스레드에서 하단의 프로필 탭을 누르시면 내가 쓴 글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 달 전에 쓴 글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스크롤을 한참 내려도 찾기가 어렵죠. 이렇게 내가 쓴 글을 찾기 어려운 건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일 텐데요. 스레드 앱을 만든 개발자가 예전 글은 그냥 잊어. 처음부터 다시 써. 예전 글 들여다볼 바엔 현재의 글에 집중해. 라는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예전 글을 찾는 기능을 아직 만들기 전이거나요. 어찌됐든 현재로서는 홈피드가 됐든 내 피드가 됐든 휘발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휘발성이라는 특징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좋은 글이어도 이틀에서 3일 뒤면 묻히니 반응이 좋았던 글들은 메모해두고 이후 다시 써보는 전략을 취하셔야 합니다. 잘 터지는 글이 금방 잊혀지는 게 아쉽다고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망한 글은 더 빨리 잊혀지니까요. 근데 잊혀졌다고 해서 정말 그 글이 좋지 않은 글이었을까요? 단지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타이밍이 좋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운때가 맞아야 조회수가 터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셨을 때 이 글은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글이 있다면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음날 또 올려보세요. 어차피 스레드는 휘발성이 강한 SNS이니까 왜 쓴 글을 또 쓰냐는 반응은 극히 드무니 너무 걱정하지 않고 올리셔도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시글이 그 예시인데요. 보시면 일주일 전에 올린 글의 조회수는 약 4,000 조회수로 반응이 매우 처참하죠. 댓글도 2개 달렸네요. 근데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6일 전, 즉 첫 게시글을 올린 바로 다음 날 올린 게시글이죠. 근데 보시면 아예 똑같은 게시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반응은 매우 다르죠. 조회수가 약 80만 조회수가 나왔네요. 만약 처음 게시글을 올리고 말았으면 어땠을까요? 아, 이 콘텐츠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구나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잘 될 것 같은 콘텐츠가 있다면 꼭 2번에서 3번은 재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랑은 매우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의 경우 심하면 중복된 콘텐츠를 올릴 경우 구글 측에서 경고를 받기도 하고요. 구독자나 팔로워의 반응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스레드를 통해 수익화를 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른 플랫폼으로의 유도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유입을 유도하는 것은 다양한 장점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조회수 수익입니다. 스레드와는 다르게 인스타그램, 유튜브는 조회수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굳이 전략을 짜보자면 스레드로는 간단한 글을 작성하고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볼 수 있게끔 링크를 통해 유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협찬 광고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의 주요 수익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죠. 물론 아직 많은 광고주들이 스레드 자체가 생소한 플랫폼이기도 하고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적고 광고 단가도 아직 평균 단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스레드에서의 광고 협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고 협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광고 제안을 받을 수 있는 프로필 세팅. 두 번째, 광고 제안서 작성. 세 번째, 광고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직접 제안. 이 3가지만 잘하신다면 충분히 광고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보유하고 있는 상품 홍보입니다. 스레드는 신규 플랫폼이다 보니 본인의 가게나 상품 홍보에 있어 유저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관대한 편입니다. 글을 잘 작성한다면 오히려 응원해주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기도 하고요. 네 번째 방법은 앱테크와의 결합입니다. 실제 스레드 유저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업로드하는 당사자에게도 혜택이 제공되는 앱을 찾아 홍보한다면 조회수, 수익, 팔로워 등 다양한 방면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어떤 앱테크를 선정하느냐, 그리고 그 앱테크를 어떻게 홍보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부분도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제휴 마케팅입니다.
제휴 마케팅의 종류는 매우 많은데요. 쿠팡 파트너스, 뉴스픽 파트너스, 에드픽 등등 매우 많죠. 제휴 마케팅은 많지만 그중 스레드와 가장 걸맞는 제휴 마케팅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레드는 글과 사진만으로 유저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제휴 마케팅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앱테크와 제휴 마케팅 두 가지를 스레드에 결합하여 8개월 동안 약 4천만 원의 수익을 벌었는데요. 아직도 스레드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제 영상을 보고 꼭 스레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라이브 클래스 링크도 댓글에 올려둘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와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